일본의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시작된 경제 보복으로 연일 뜨겁습니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선언.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불매운동으로 화답 중이죠. 일본 제품 구입과 여행을 보이콧하며 연일 거부 중이고 그 열기 또한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매운동을 반대하는 내용도 종종 보입니다. 물론 생각이니 이해도 됩니다. 다만 불매운동이 실패하기 바라는 듯한 얼토당토하는 내용들도 눈에 띄는데요. 한국 불매운동을 했던 중국과 다를 바 없다는 둥. 일본은 강대국이며 치밀하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둥. 한국의 불매운동은 여태까지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불매운동이 정말로 성공한 적이 없었을까요? 갑질 횡포로 난리였던 모 우유회사는 장기간 독주한 1위 자리에서 내려왔으며 중국의 불매운동은 국방 강화로 설치한 사드에 반대한 억지 불매운동입니다. 중국의 불매운동과 한국을 같이 본다는 것은 일본의 억지 행동이 정당하다 인정하는 꼴이죠. 마지막으로 일본이 정말 치밀했다면 후쿠시마 사고는 왜 터졌으며 체르노빌의 몇 배나 심각한 사안임에도 왜 그때보다 못한 졸속한 수습을 보여줄까요? 지금과 예전이 다르다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제보상운동을 기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위대한 시민운동 중 하나인 국제보상운동.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단순히 서상돈이 주축이었다는 정도는 아시겠죠. 국제보상운동의 시작은 일본이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 필요도 없는 차관을 발행하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일본의 행태는 파렴치하고 억지를 부립니다. 반강제로 발행된 채권은 1907년 1300만원에 달하는 어마한 금액으로 불어납니다. 빚을 갚아야 국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서상돈, 김광재, 윤필호 등 지식인이 제안하고 뜻을 함께한 1000명의 시민들이 모금을 시작하면서 대구 북구정에서 첫 시작을 하게 되죠. 전국으로 번져간 국제보상운동은 양기탁, 유길준, 윤웅열 등 관료들과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신문사의 참여까지 더해지며 열기에 불을 지핍니다. 여성국제보상운동까지 번지며 진주, 평양까지 운동이 번져나가게 되죠. 일본은 초창기 이 운동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규모가 커지고 큰 금액이 모이자 불해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해 작업을 시작하죠. 통감부가 기획, 친일단체 일진회를 주축으로 국제보상운동 해체 작업이 들어갑니다. 일진회는 일본과 하나라는 뜻의 친일단체와 반일 독립운동 단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일진회는 당연히 친일 일진회 단체죠. 이들을 주축으로 흉흉한 소문이 퍼뜨립니다. 배들과 양기탁이 모금한 돈을 빼돌려 착복했다는 소문을 흘린 것이죠. 이에 활활 타오르던 보상운동은 주춤하게 되었고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합니다. 관료로 참여했던 윤운열이 배들과 양기탁을 고발해 청원을 넣은 것이죠. 사건을 보지 말고 인물을 보면 얼추 답이 보입니다. 물론 현재에서 과거를 보기에 가능한 것이죠. 배들은 강점기 한국에 취재온 영국 언론인으로 배설이라는 한국명을 쓸 정도로 한국의 애정이 높았고 대한매일신보를 만들어 일본의 온상을 알리고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영국인 명의로 개설했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고 독립운동가들과 친밀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양기탁 역시 평생을 독립운동에 매진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들을 고발한 윤웅열은 개화파 관료로 서자 출신의 집안을 일으켜 세운 가문의 영웅이나 변절하여 친일로 돌아선 인물입니다. 일본에 사주받아 이 둘이 3만원을 부당 수취한 것으로 고발한 것이죠. 윤웅열과 아들 윤치호는 둘 다 서자 출신의 친일 활동으로 이대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일진의 기간지인 국민신보는 청원한 사실만으로 사실화해서 일제히 보도했고 활활 타오르던 국제보상운동은 와해되며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법정에서 양기탁의 혐의는 무혐의가 나왔고 배델은 심장병으로 사망하고 말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실들은 조용히 묻히고 끝나고 맙니다. 결론은 친일 단체와 일본의 계략대로 사실을 왜곡시켜 운동을 실패시킨 사례죠. 여러 번 정권이 바뀌고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단 한 번도 친일파, 아니 민족 반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친친일파 양성으로 성장한 엘리트는 곳곳에서 일본에 유리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독립을 부르짖던 언론사는 남아있지 않고 운동가들은 어렵게 살고 있는 현실. 물론 일본 분배를 반대하는 의견이 친일이고 민족 반열이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항상 국민이 힘을 합쳐 이겨냈던 보기 드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나치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하는 독일. 그에 비하면 한국은 관대를 넘어 무관심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또 실패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